북한이 오후에 공개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영상입니다. 북한은 말폭탄도 던졌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6.15 메시지에 대해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도 강하게 되받았습니다.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악화된 남북관계에 책임을 지고 오후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물러났습니다. 나아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역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공개한 폭파 영상을 보시고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는 대북라인의 책임론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한길 기자입니다. 북남 관계 총파산의 불길한 전주곡.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완전 파괴됐습니다. 요란한 폭발음과 함께 4층 높이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무너져 내립니다. 마치 불이 난 것처럼 회색 연기가 솟구쳐 오르고 흰색 연기도 뿜어져 나옵니다. 산산조각이 난 건물 파편이 종잇장처럼 주변에 흩날립니다. 폭파 장면을 촬영하던 카메라도 충격파에 흔들립니다. 이어서 또 다른 폭발음이 들리고 충격으로 바로 옆 15층짜리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 유리 외장재도 우수수 떨어져 내립니다. 종합지원센터 일부 글자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누군가 분주하게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듯한 소리도 들립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약 35초 분량. 앞서 오전에는 폭파 장면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측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무명무능한 남조선 당국자들에 의하여 오늘날 쓸모없는 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측 태도에 따라 행동의 강도와 결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폭발을 적어도 이틀 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틀 전부터 연락사무소 건물 1, 2층에서 작은 불꽃이 관측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미리 철근을 절단하는 등 폭발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한 대북 민간 교류단체 역시 지난 14일 이메일을 통해 연락사무소 폭파가 임박했다는 북한의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이렇게 남북관계가 악화되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겁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예고 없이 기자실을 찾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하루 만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저에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도 했습니다. 학자 시절 대표적인 햇볕론자로 통했던 김 장관은 지난해 2월 북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2달 뒤 취임했습니다. 북미 관계가 멈춰선 상황에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보라는 사명을 안고 출발했지만 현실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북한 개별 관광 등 독자적인 남북 협력도 추진해보려 했지만 북한이 호응해주지 않으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 최근 대북전단 살포 등도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청와대 일각에서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다만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청와대와 국정원이 쥐고 있고 안보실과 외교부가 한미동맹을 우선하는 상황에선 김 장관에게 운신의 폭이 좁았다는 동정론도 나옵니다. 결국 재임 중 남북 장관급 회담 한번 해보지 못하고 1년 2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북한과의 주요 대화 창구는 통일부가 아니라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제 역할을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대북 라인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안보실장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을 대북 특사로 보내겠다고 제의했지만 김여정 제1부부장이 불허했다고 밝힌 겁니다.
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이들을 특사로 보내겠다는 제안을 불순한 제의라고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내내 북한과 대화 창구 구실을 해온 대북라인의 얼굴들입니다. 2018년에는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252분 동안 면담한 끝에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두 사람의 이름까지 직접 언급한 건 단순한 특사 파견 거부를 넘어 현재 대북라인에 대한 불만의 표시란 분석이 여권에서도 나옵니다. 남북 관계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서훈 정의용으로 대표되는 현재 대북라인을 재정비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남북 관계가 실무 협상으로 풀 수준이 전혀 아닌데 두 사람이 자신들이 특사로 가서 풀어보겠다며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오히려 북한의 화를 키우고 대통령을 곤란하게 했다는 지적입니다. 대북 사정에 밝은 한 여당 의원도 현재 남북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으로 진단하면서 대북 라인을 그대로 안고 간다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도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 악화 얘기가 계속 나왔음에도 대북 라인이 대통령에게 희망 섞인 보고를 한 건 아닌지 알아봐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북한은 오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절면피한 감언 리서를 듣자니 역스럽다. 오늘 새벽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내놓은 담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6.15 20주년 기념사에 대해 뻔뻔한 궤변이라고 평가한 뒤 대통령의 정신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막말까지 쏟아낸 겁니다. 청와대도 이번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북측이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 이러한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청와대는 또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공개 특사 제안을 공개한 데 대해 비상식적이라며 예의를 갖추라고도 했습니다. 이 발표에 앞서 청와대는 화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조율된 강경한 입장은 속속 발표됐습니다. 국방부와 통일부가 10분 간격으로 입장을 낸 겁니다.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이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이런 정부 발표의 배경엔 문 대통령의 생각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북한 전문가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의견을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좌절감도 느낀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네, 잠시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 있었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 부의장과 직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은 추가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이번엔 국방부로 가보겠습니다. 김민관 기자, 우선 북한이 말한 추가 조치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북한군은 오늘 오전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 공업지구에 연대급 부대와 화력 9분대를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9.19 군사합의로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던 감시초소를 다시 들여놓겠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해안포 부대들의 근무를 늘리는 등 모든 전선의 경계 수위를 높이고 접경 지역 훈련도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겁니다. 네, 북한에선 오늘 서울 불바다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에 포함된 말인데요. 입건사를 잘못하면 서울 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 있다며 뒷감당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 서울 불바다 발언은 1994년 3월 남북 실무 접촉 당시 북측 대표 박영수 대표가 처음 꺼낸 말입니다. 네, 우리 군의 입장은 뭡니까?
네,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 행동 계획이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경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를 했습니다. 서호 통일부 차관 역시 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군사화하겠다는 건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죠. 오늘 북한의 특이 동향이 포착된 게 있습니까? 네, 군 당국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파악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언제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경계태세를 철저히 유지한 채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에서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워싱턴으로 갑니다. 임종주 특파원, 미국 정부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미국의 첫 반응은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고위 당국자의 언급이었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북한엔 역효과를 내는 행위를 더는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입장을 보면 강한 비난은 피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수위를 조절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신호를 보내면서 한국 정부에는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당장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도 조용했습니다. 지금 이틀째 침묵하고 있는 거죠? 네, 백악관에서 경찰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공식 행사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만 하고 질문은 일절 받지 않고 떠났습니다. 어제 첫 트윗은 주식시장과 관련된 것이었고 북한 관련 내용은 이틀째 침묵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이나 미국 내 여론에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나서봤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조금 더 계산을 따져보겠다는 뜻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취재를 해보니까 미국 안에선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 미국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 대선이 다가오자 북한이 무력 시위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향후 협상을 앞두고 대남, 대미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 속에 도발 수위를 놓고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저강도 도발에 그칠 것인지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전 통일부 장관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 부의장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가장 궁금한 게요. 청와대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오셨습니까? 예. 저는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에 1월 2일 날인가 이제 작년과는 달리 금년에는 좀 남북 관계에서도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북쪽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은 4.27 선언이나 9.19 선언 이행을 제대로 못했지만 아마 금년에는 이렇게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든지 미국과 좀 격정 토론을 하든지 간에 운신의 폭을 넓히면서 4.27, 9.19 공동선언에서 약속한 사업들을 실행에 옮기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졌을 거다. 북한의 말 속에 들어있는 행간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말 속에 들어있는 본심은 그거였을 거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그 정도 생각을 하고 그 정도 말씀을 하시면 그 소관부처 또는 유관부처 국무위원들은 그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야, 정책으로. 그런데 대통령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금년은 작년과 달리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행동은 안 나타나더라. 그리고 또 6월 15일 날도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남과 북이 손잡고 이 돌파구를 열어나가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바로 그 말을 소관부처 장관들이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또는 정책으로 바로 실현해 나가겠다는 식의 어떤
이 얘기를 예. 국민들한테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바로 북한한테 전달이 되는 거니까. 근데 전혀 대통령은 부지런히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국무위원들은 행동을 안 틀어. 예. 그렇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통령 밑에 참모들은 생각만 하느냐 말이야. 그렇지 이래가지고는 남북 관계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 없는데 이번에 지금 저것도 어저께 연락사무소 폭파도 예. 결국 이제나 저제나 행동으로 옮겨주기를 바라는데 전단 살포 문제도 뜨뜻미지근. 그다음에 또 문신의 폭을 넓히는 문제도 뭐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시작했다는 뉴스도 없고 그러니 언제 기다리냐. 아유 우리가 벼랑 끝 전술을 써서라도 남쪽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 그런 일을 벌였을 거다. 근데 이제 그 시간에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미 통일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더군요. 근데 저는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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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그 참모들이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문 대통령이 원래가 그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바로 맞장구를 치거나 무슨 뭐 반대 의견을 내는 그런 예. 성격이 아니에요. 일종의 포카페이스지. 빙긋이 웃고 이제 남의 얘기를 경청해 듣는 그런 자세일 뿐이죠. 그러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언급이 없었어요. 예. 저희도 앞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실망이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너무 지금 험한 단어를 쓴다. 뭐 김여정 담화 때부터 시작해서 예. 오늘 아침 김여정의 담화 또 그 제1부부장의 담화가 또 나왔는데 좀 쓰는 용어도 험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뉴스에 공개가 돼버렸지만은 그 특사 파견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비공개로 제안을 했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까버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 좀 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했죠. 예. 그러나 문 대통령이 뭐 그 성격상 어떤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꽤 과격한 단어를 쓰실 분이 아니죠. 예. 김현철 통일부 장관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북한의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는 그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고,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남북 관계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점에서는 많은 성과 중에 하나인 공동 연락사무소가 지금 무참하게 폭파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건 뭐 조금 지나면 가라앉겠지 하는 식으로 여론도 가라앉겠지 하는 식으로 숨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지고 물러난 것은 바람직한 또는 공직자다운 태도인데 근데 북한한테는 이게 저게 저렇게 책임자가 물러날 정도로 이제 뭔가 지금 확실한 인식이 생겼구나. 예. 그렇다면은 다음 단계 행동으로 넘어가는데 조금 기다려볼까? 예. 그런 식의 말하자면 임팩트 효과는 준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한 번에 드릴 텐데요. 대북 특사와 관련해서요. 우선 물론 대북 특사 요청이나 서로 간의 조율은 비공개로 하기로 돼 있는데 북한이 공개한 걸 두고도 청와대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대북 창구는 통일부가 아니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나 국정원이었는데 과연 이 두 곳은 제대로 역할을 한 것이냐 이런 지적들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북한이 두 사람의 이름을 특정을 해서 공개를 한 것은 결국 이 두 사람이 더 이상의 연락 창구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이 두 가지 질문인데요. 글쎄요. 지난번 2018년 3월 달에 3월 5일이죠. 그날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서훈 국정원장은 예. 이름을 공개한 것이 앞으로 그들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특사를 이런 급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했다는 것을 공개하려다 보니까 누가 오겠다고 했는데 하는 식의 질문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그냥 모든 걸 다 밝힌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공개한 것은 북한이 잘못한 거예요. 예.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는 거지.
그걸 이렇게 지금 난데없이 이런 제안을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하는 식으로 한다면은 예. 앞으로 그들과 어떤 식으로 물밑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좀 더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거기는 원래 이제 대통령의 그 국가안보실장은 사실은 그 대통령 뒤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지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자리는. 또 국정원장도 사실은 이렇게 물밑에서 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내용도 모르고 무슨 그 비판하거나 문제 삼는 것은 그 청와대 운영 원리라든지 국정원의 기본적인 그런 사업 방식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얘기죠. 네. 한 가지만 끝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답변을 좀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북한이 이런 언행을 계속한다면 감내할 수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북한한테? 예.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 카드가 있습니까?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그런 표현을 썼죠. 예. 예. 글쎄 이제 윤도한 수석이 큰 그 표현이기 때문에 그게 문 대통령이 직접 쓰신 원수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북한의 그 표현들은 더 고막하죠. 근데 감내라는 말은 우리 국민들을 의식해서 썼던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찍소리를 못한다느니, 예. 벌벌 긴다느니, 김여정 감염법이니 이런 식의 자꾸 정부의 대북 대응에 대해서 물론 터졌다는 식으로 자꾸 비판을 하고 그걸 문제 삼으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도 앞으로 상황을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북한을 상대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